일찍 오신 분들은 그 첫 화면에 아까 QR코드 2개 있었죠. 그래서 오늘 교부장님 하시는 강의랑 그리고 이따가 저 후에 저 뒤에 이제 비교과 담당에서 이제 창의과학부장님이 해주실 자료는 그걸로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자료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제 각종 수치랑 뭐 내부 정보 밖에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유튜브 송출도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교부장님이 이제 막내가 중3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딸과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저도 저희 학교 보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저 때문에 못 왔어요. 저 볼 때마다 맨날 툴툴 거립니다. 그 친구가 지금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인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따 뭐 설명 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없었으면 이제 당연히 저 숭실 보냈을 거고요, 저희 아들. 근데 이제 못 보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8 이제 지금 1학년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게 이제 되게 좀 시험대에 오르긴 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아드님들은 그래도 좀 사례가 있고 입시를 보내게 될 테니까 약간 좀 수월하긴 하죠. 지금 1학년보다는. 그러면 2028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변화는 고교 학점제, 그죠?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1학년 때는 같아요. 한 반이면 다 공통 과목만 배우기 때문에 저 친구 잘한다, 그죠? 네, 보내셔도 돼요. 보내셔도 됩니다. 네, 보내셔도 되고 이제 재미없죠. 뭐 입시 아직 먼 얘기인데 재미없습니다. 네, 아들들한테는 재미없어요. 네. 이제 개인별로 시간표 다 다르고요. 이제 이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웬만한 학교들 칸막이 두죠. 왜냐면 그 안에서 돌리면 되니까 시간표가 애들이 같아져요. 대신에 애들은 힘들죠. 난 적어도 듣고 싶은데 여기서 2개만 들으랬고 3개, 4개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이제 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4개를. 이게 아마 일반고 선택할 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과 쪽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3개밖에 못하게 짜여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원과목과 투과목을 같이 개설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죠? 원을 듣고 투를 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원, 투를 같이 개설해서 올해 이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저희 학교에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5등급제. 그럼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일반고 보내느니 내신 상관없으면 나는 자사고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요. 통합형 수능. 요게 이제 아까 이제 교무장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수능 과목 보여주셨죠. 이제 그 특징이 뭔지 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올해 2015까지는 과학 과목에서만 뭐 2개 또는 뭐 문과 쪽은 뭐 사회에서 2개 또는 뭐 하나 이렇게도 가능했고 뭐 그랬는데 공통사회랑 공통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된다는 게 학생들한테 그럼 진짜 과연 부담일 것인가?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고교 학점제부터 보죠. 자, 저렇게 지금 주황색 쳐져 있는 게 수능 과목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죠, 그죠? 뭐 100몇십 개 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아드님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고, 수능 과목을 좀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국어는 저렇게 일반 선택 3개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대수, 미적, 분원, 확통 이렇게. 그리고 영어는 영어1, 영어2.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어는 뭐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대체로 1학년 때 배우는 지금 한국사 1,2랑 통합사 1,2, 통합과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 2015랑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대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수 1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1은 수 2예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러면 이 수학 3개는 어느 전공을 할 때 필요한 수학들일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지금 무슨 수능을 보는 거예요? 문과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대학들에서는 수능을 점수를 반영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공대 쪽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문과 수능을 보고 공대를 지원한 꼴인 거니까 지금 2015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을 대학들이 만들려고 해요. 그거를 어디서 찾아요? 생기부에서 찾습니다. 생기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유의해서 좀 나중에 이제 과목 선택하실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9등급제, 5등급제 변환들, 뭐 이 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9등급제 등급과 5등급제 등급을 이제 요 빨간 선이 좀 막 이상하게 중간에 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그 5등급제 1등급의 10%를 9등급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저 끝머리 합하면 11%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등급제에서 우리 아들이 1등급 받아왔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성적들, 아까 그 친구들 중에는 2등급 받은 애까지도 되는 그 정도 성적을 받아온 거겠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1000명 얘기하셨는데 1000명 이상 되는 학교, 그게 왜 중요하냐면 1등급 인원이 10%니까 전체 인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고로 가려면 못해도 2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보내라라고 아마 학원들에서 들으셨을 텐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희는 뭐 12학급이라 3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폐해는 뭐였냐면, 올해 이제 이 1학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서울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학기 마치면서 애들이 1등급을 한 과목이라도 못 받으면 자퇴하더라.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혹시 아드님 보내셨는데 5월 1등급 못 받으면 2등급 1개나 2개 있으면 자퇴시키실 건가요? 이거 이제 아마 여기저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5월 1등급을 받은 인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자퇴, 실제 저희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말까지 보니까 1학년에서 4명 자퇴를 했더라고요.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도 저게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저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5등급제 누적 비율과 9등급제 누적 비율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등급을 받은 이제 부산에서 81개교 13,000명을 대상으로 5월 1등급 받은 애들을 조사를 했더니 누적 비율로 2%더라 이거예요. 260명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260명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친구들, 9등급제 내신으로 대학을 간 친구들을 따져봤더니 1.64더라라는 거죠. 1.64.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대학교? 죄송합니다. 자, 누적 비율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밑에 1.16, 요거는 뭘까요? 1학년은 지금 참고로 공통 과목 6개입니다. 6개, 6개를 다 1등급 맞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해서 6개인데 1.16은 한 과목만 2등급 받은 친구예요. 1학기 때. 그때 비율이 2.85고 9등급제로 바꾸면 1.8이죠. 1.8.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1.8이면 교과로는 경희대 요 정도? 뭐 종합으로는 뭐 1.8이면 뭐 그 위에 대학들 넣죠.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분한데 지금 2등급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너무 지금 그러면 2.0은 뭘까요? 2.0은 18.59라고 되어 있네. 2.0은 모든 과목 6개를 다 2등급 받은 거예요. 그럼 전체 비율로 어디에 해당돼요? 10% 24니까 34%죠. 3분의 2일 학생인 거예요. 따지면 그 친구들이 다 2등급만 받으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9등급제로 바꾸면 3.4죠. 3.4면 인서울 가는 건 거의 끝입니다. 명지대, 한성대 이 정도. 네, 뭐 물론 뭐 과에 따라서 좀 뭐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2등급 받아도 인서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올 1등급 받아야지만 인서울 한다고 그런 이제 루머가 돌면서 이제 막 자퇴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대학들은 자퇴생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공동체 역량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 진로 역량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인원이 든다고 해서 아마 그 인원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핸디캡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직 뭐 확정 발표한 대학들은 없는데 누가 먼저 이제 총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표 10월 19일에 이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별로 인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루머가 있고 자퇴생이 늘어나니까 이제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비율이 각 교육청별로 저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서부입니다. 서부. 비율이 몇 프로예요? 1.5%. 85명인 거예요. 서부에 학교 많은데 그죠?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몇 개쯤 될까요? 서울에 220 몇 개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학교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마다 좀 다르죠. 1등급 비율이 쭉 다른데 봤더니 이제 평균 냈더니 1.72. 그래서 현재 1학년 학생으로 따졌더니 6과목 다 1등급 맞은 친구는 1,009명. 1,009명? 전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1학년 여기 이제 역으로 계산을 보면 몇 명 나오냐면 58,000명이에요. 1학년이. 전국은 한 35만 명 됩니다. 7분의 1, 6분의 1 이 정도 되겠죠. 6,000명? 많아야? 그런 거예요. 6,000명이면 어딜까요? 상위서부터 쭉 따지면 어디에서 잘릴까요? 의치, 한약, 수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5월 1등급 받는 애들이 지금 9등급제 내신으로 따져서 의체한약수 가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맞았다고 그래서 지금 자퇴하고 뭘 하겠다는 건 되게 좀 알 수 없는 미래를 너무 예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등급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지금 6과목 갖고 낸 거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과목이 몇 개예요? 못해도 40개 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1등급 받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 내신 그 2등급 막 한두 개 있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2등급 하나 받으면 아마 내신으로 0.3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거 말고 정말 이제 아드님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잘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걸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명을 아마 학생들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내신은 그렇고 그럼 이제 서울대는 어떤 식으로 이게 발표를 한 거냐? 결과부터 얘기하면 수능 영향력은 축소했고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식으로 전형을 지금 바꿨습니다. 서울대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지역균형이 지금 바뀐 겁니다. 이렇게 출제는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고 국제과학, 외국어, 영재, 자사고는 지원 불가입니다. 자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있었는데 자사고는 지원할 수 없고 이제 특이할 점은 최저 기준을 폐지했어요. 2015까지는 3합 7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3합 7인데 최저 기준을 폐지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수능? 문과 수능이에요. 그거에서 얼마큼 잘하고 온다고 그걸 봐주겠느냐라는 생각인 거겠죠.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통사회, 공통과외 둘 다 해야 되고 부담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SNU 역량평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생기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면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시도 그렇게. 근데 정시를 가만히 보시면 표준 점수로 지금 정시는 보통 가는데 그래서 뭐 선택 과목 유불리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네 마네 뭐 이런 얘기이죠. 뭐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서울대가 어떻게 하냐 표준 점수 대신에 등급하고 백분위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등급하고 백분위는 수도권 밑으로 갔을 때 대학들이 쓰던 지표예요. 네, 2015에서는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향력을 확 줄인 거예요. 지금 애들의 부담을 확 줄인 거죠. 대신에 이제 교과 평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수시하면 학생부, 정시하면 수능 이 공식이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시 때도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3학년 2학기까지 보겠다는 거죠. 지금 3학년 2학기 3학년 교실은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뭐 학교 왔다 집에 막 가고 난리예요. 네,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가니까 경희대도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신 부담은 낮추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라. 학생들은 그걸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수시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이제 면접형 이제 전형이 있는데 요거 서류형을 신설을 했어요. 2028부터 경희대에서 여기 이제 생기부 되게 신중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이제 선두주자로 가는 학교라서 이제 미리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기존 모집 인원의 70%는 면접형으로 그다음에 30%는 서류형으로 뽑기를 하고 여기도 잘 보면 학생부에 뭘 반영해요? 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 성취도 ABCD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ABCD 분할 점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대신에 보겠다. 요 전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빡세지 않아요. 일반 학과는 2합 5, 뭐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대신에 내신은 5등급제지만 수능은 그냥 9등급제 갑니다. 이거는 확정해서 발표된 거라 그냥 수능은 갑니다. 9등급제로. 그러니까 4%, 7%, 11% 그 영향 받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시. 그래서 이제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대입에 반영하는데 이제 아까 뭐 진로에 맞게 선택해라라고 교부장님 쭉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가 초반에는 올 초에는 막 과목을 어떻게 들으라고 되게 자세히 하고 그거 안 들으면 막 불리하게 할 것처럼 점수표까지 다 제출했었는데 막 공개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확정해서 공개하면서 그냥 잘 들은 친구들을 내가 정성적으로 우리가 반영해 줄게요 라는 식으로 좀 약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애들을 이제 진로를 정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보겠다라고 좀 바꿨고요. 그러면 정시는 이제 경희대가 어떻게 했냐면 수능 100으로만 뽑는 전형을 30%만 운영하고 수능과 학생부를 보는 전형을 70%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에도 학생부를 또 넣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성적 계산하는 법이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보면 등급과 절대표 성취도 중에서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3등급 받더라도 조금 다르게. 그래서 3등급 석차는 3등급이지만 성취도가 A라면 A를 1등급으로 반영해서 넣어주겠다. 대신에 3학년 2학기까지 상위 성적 18개 과목만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마 다 받겠죠. 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10% 이제 학생부 교과 비교과 들어가는 저 10%는 다 따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경희대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입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 그래서 오셨잖아요 오늘.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학교에 대해서 보내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크게 이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세 개로 보통 나눠질 텐데 지금이 후기고 접수 기간인가요? 정기고 끝났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특목고는 제끼신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럼 특목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 가고자 하면 이제 뭐 진로가 확고하고 해당 분야 재능이 있어야 되고 뭐 진고 명확해야 되고 한 분야 깊게 대신에 내신은 불리할 거고 심리적 스트레스 많을 거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근데 이제 일반고 자사고를 크게 나누는 건 요 정도 나눌 텐데 일반고는 안정적인 내신을 확보할 수 있고 수능 공부 시간이 충분하고 대신에 학교별로 교육 여건과 분위기 편차가 좀 클 거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좋은 학교 고르고 싶으셔서 오늘 오셨을 텐데.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럼 이제 자사고는 어떤가? 이제 뭐 아직 좀 미련이 남으실 것 같아서 다양한 심화 과목이 있을 거고 비교과 프로그램 학술 동아리. 그렇지만 내신은 따기 어려울 거고 진로 변경을 중간에 하면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학비 부담이 있는데 어떡하지?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감안해 두시고 제가 또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드님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하고 계시는가? 학교 이름만 따라가시는 건가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들은 성장형인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가? 경쟁 스트레스를 즐기는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가? 전교 최상위권인가? 한 분야에 깊게 몰입하는가? 진로는 확고한가? 한번 깊이 좀 이렇게 상담 좀 하셔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학교 이름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학교 알림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 알림이라는 네, 혹시 숭실고 오시기 전에 들어가 보셨나요? 숭실고 어떤 학교인가?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면 뭐 녹색 창에 학교 알림이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모든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주변에서 듣는 얘기 말고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활동들이 있고 한번 들어가서 진짜 보시고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원하는 진로 관련 심화 과목이 있는지 우리 아들이 공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또는 뭐 컴퓨터 AI 계열 가고 싶은데 봤더니 과가 별로 없네. 듣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 안 되는 이럴 수 있고 저희 아까 보셨지만 정보 관련 교과가 엄청 개설되어 있어요. 이런 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비율은 괜찮은지 주요 과목이 수행평가 비율이 너무 높진 않은지 이건 왜 고민될까요? 수행평가가 너무 높으면 이거 어때요? 애들이 시간 너무 많이 뺏기겠죠. 공부할 시간은 없고 수행평가는 그래도 기본 좀 점수를 주고 시작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 비율도 좀 한번 보시고 또 학교 규모는 어떠한지 학생 수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학부모 만족도 안전 어떠한가 구성원들의 만족도 좋은가 그죠? 주변 얘기 말고 그다음에 예산과 시설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어떤 유형인가 고민해 보시고 5등급제 내신 경쟁이 있는가 우리 아들이 통학 시간이 너무 길진 않은가 너무 길어도 좀 힘들죠. 와서 잡니다. 너무 늦게 오는 친구들. 뉴타운에서 봉고차로 오는 친구들 와갖고 자더라고요. 물론 봉고차에서도 자지만 와서도 자더라고요. 학교 문화와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학교 문화와 내 성향은 맞겠는가? 와서 이제 여기 보니까 기독교고 자꾸 기도시키는데 우리 애들 이거 보내도 될까? 고민되실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사교육 없이 진로지도 가능하겠는가? 그죠? 방과후 수업이나 면접 진호 학교에 좀 부탁해도 될까? 우리 맞벌이라 좀 힘든데 여러 가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숭실은 그럼 어떤 학교냐? 아까 이제 말씀 드리셨죠. 과학 중점학교에 버금가는 교과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 중점학교가 이제 제가 인근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애들이 입학생이 양극화돼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최상위권 애들과 최하위권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선 최상위권 애들만 신경 써요. 저희 큰애가 그래서 들러리 섰습니다. 네, 가서 들러리 쓰고 그냥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맨날 투덜거렸어요. 왜냐면 걔들 대상으로 막 학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이게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좀 폐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구성원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우린 그런 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반대가 되게 심했고, 하지만 교육과정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중정학교 버금가게 학생 수 많으니까 등급단 인원은 거기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수행과 지필의 비율은 딱 4대6으로 딱 좋고요. 12학교 남학교 1등급 가능 인원 이 정도 되고요. 자, 급식 만족도 조사가 94.6%가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혹시 아들님들이 혹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 갔다 와서 맛이 없고 우리 학교 급식 왜 이러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학교 애들은 급식 먹고 싶어서 학교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구성원이 이제 급식이 만족도 높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65일 운영합니다. 올 추석 때도 자석간 운영했습니다. 네, 저 행정동 바로 위층에 있고 아주 들어가면 스터디 카페처럼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학술 동아리 풍부한 세특, 이거 아까 어디서 보셨어요? 자사고 특성에서 보셨던 거죠? 요 얘기 이따가 창의과학 부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상담, 그리고 1대1 면접 지도, 올해 이제 고3 친구들 종합을 많이 썼는데 120명 정도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아마 없을 거예요, 주위에. 네, 그리고 점점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가 본인들이 만족스러우니까 종합전형 지원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5에서는 545건인데 올해 658건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생기부를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 송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그게 성패를 가를 것 같고, 최고의 학교는 누가 뭐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드님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학교를 골라서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숭실은 충분히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